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강사 윤홍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8년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하고자 할 때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러분 이 문제 지금 절연 내력 시험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전동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동기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죠. 뭐에? 회전기에. 자, 이 회전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상기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동기가 있겠네요. 자, 이때 절연 내력 시험을 해보자 이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어떠한 전압을 인가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로 7kV 이하일 때와 7kV를 초과할 때가 나뉘죠. 자, 7kV 이하일 때는 몇을 쓴다? 그렇죠. 1.5배를 한다. 자, 그러면은 7kV 초과일 때는 그렇죠. 1.25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사용 전압이 220V이기 때문에 몇을? 그렇죠. 7kV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 1.5배를 그냥 하게 되면은 몇이 나올까요? 1.5배를 하게 되면은 330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왜? 바로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죠. 최저 시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이 최저 시험 전압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이 전압 이하는 이 전압보다 아래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20V에 1.5를 곱하니까 몇이 나왔어요? 330이 나왔죠. 330은 500보다 어때요? 500보다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할 수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7000kV 이하일 때 최저 시험 전압인 몇? 500V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그럼 선생님 7kV 초과일 때는요? 7kV 초과일 때는 1500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500인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kV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동일 지지물이라고 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병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자, 병가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인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가공전선 바로 특고압 가공전선 이쪽으로 특고압이 하나 지나가고요. 밑으로 고저압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거리를 하나 알 수 있겠죠. 이 거리는 몇?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2m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하면은 몇? 그렇죠. 1m로 감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뭘 묻는 문제냐? 바로 단면적을 묻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병가의 특징에 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병가의 특징. 자, 병가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병가는 지금 특고압이죠. 목주 사용 불가하다. 목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죠? 그렇죠. 지금 이 전선 단면적에 관한 부분이죠. 바로 몇이에요? 그렇죠. 55 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55 스퀘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병가와 공가에 관해서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요. 지금 이 문제와 같이 단면적이나 또는 목주 사용,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주 공기 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의 범위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압력계의 최고 눈금 범위,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곤란해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그렇죠. 사용 압력, 한마디로 시험 압력을 묻는 문제. 자, 시험 압력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 문제였죠. 시험 압력은 뭐죠? 그렇죠. 1.5배와 1.25배가 있는데요. 1.5배의 무슨 압? 그렇죠. 수압으로 시험을 하고 이게 불가능할 때 1.25배의 기압으로 시험을 해라. 이런 걸 우리는 배워왔는데요. 지금 뭐예요? 압력계의 최고 능금 범위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떠한 걸 생각하실 수 있느냐? 최고 능금을 말하면요. 일단은 적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게 그나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3배 쪽을 찍어 주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압력계 눈금이 있는데 이 눈금이 어떻게 폭이 넓으면 좋을까요? 좁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넓으면 좋겠죠. 왜냐? 그러면은 더 많은 수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찍더라도 이렇게 폭이 넓고 큰 게 있는 게 좋더라. 따라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찍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평범하게 하실 때는 그냥 1.5배 이상 3배 이하로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8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목주에 관한 문제네요. 자, 여러분 목주의 안전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목주의 안전율은 우리가 평소에 다른 안전율과는 어떻게 따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압일 때가 있고요. 고압일 때가 있고요. 특고압일 때가 있겠죠. 자, 저압일 때 안전율은 몇? 그렇죠. 1.2. 고압일 땐 1.3, 특고압일 땐 1.5.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될 게 뭐가 하나 더 있냐? 바로 보안공사 시. 보안공사 시는 몇? 그쵸. 1.5, 1.5, 2.0이라는 거. 이것까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보안공사를 하였다 이랬을 때는 목주의 안전율이 어떻게 올라가더라.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압 가공 전선로였고요. 그냥 보안공사 지금 없죠. 그리고 나서 뭐 안전율 얼마 이상 그러면은 몇이 되겠죠? 그렇죠. 1.3.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8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L1은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기의 명칭인가?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간단한 조그만 상식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지만 정확한 암기가 없으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L1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L1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피레기를 칭합니다. 자, 피레기라 하면 우리 지금 이 결선도 말고 수변전에서도 LA 해서 피레기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선도 그림에서 L에 관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피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일단 교류 1000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줘야겠죠? 자, 암기해줘야 되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고요. 이 문제에서 바로 이 RP라는 게 있어요. 자, RP는요. 릴레이 보안기라고 합니다. 릴레이 보안기. 자, 이 릴레이 보안기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릴레이 보안기는 몇?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감도 전류 3A 이하에서 동작을 하게 돼 있다. 이것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요. 이거에 관한 문제가 나오셔도 여러분 전혀 틀리실 일 없으실 겁니다. 자, 8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에 있어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암은 크기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지금 이 문제 지중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지중암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한번 그럼 다뤄보고 가야겠죠. 자, 지중암은 압력에 견디는 견고할 것.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걸로 되어 있을 것. 한마디로 위에서
뭐가 쓱 지나가면요. 지중함이 눌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것으로 시설할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시설자 외에 뚜껑을 함부로 열 수 없을 것. 그렇죠. 아무나 가서 뚜껑을 열고 마음껏 들어가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인물, 한마디로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 당연히 물이 고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묻는 건 뭐예요? 아, 크기 몇? 크기는요, 여러분 1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래요. 자,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가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우리 법규에서 1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가스를 방사하는 장치를 써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로 1세제곱미터가 이상이 넘으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공간인 거예요. 그 지중함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세제곱미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 22.9kV인 3상 4선식 다중 접주 방식의 지중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할 경우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러분 이 문제 키워드가 딱 키워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중 접지래요. 다중 접지 방식. 두 번째 키워드 절연 내력 시험을 하였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직류로 하였답니다. 이 세 개 키워드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다중접지 방식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다중접지는 다구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구리기 때문에 0.92배를 해주면 된다 그랬고요. 다구리죠. 자,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절연 내력 시험 표는요. 예, 그 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류로 할 경우. 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229이니까요. 22,900V겠죠. 22,900V에다가 몇? 0.92를 곱하면요. 여러분, 이거보다 약간 작은 수가 나올 테니까요. 바로 이 값이 나올 겁니다. 1068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했대? 직류로 시험하였대요. 직류로 시험했을 때는 2배를 가산해 준다. 따라서 42,136V로 실험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나 이걸로 찍으신 분들은 실수 안 하시게요. 항상 직류는 2배, 직류는 2배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렇게 4번 잘 체크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는가? 자, 특고압 탄행식 변압기래요. 자, 이 문제는요. 변압기의 보호장치,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문제입니다. 자,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는 어떤 걸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어떠한 일정 범위를 배웠죠. 5천에서 10,000 킬로볼트 암페어죠. 당연히 특고압용 변압기니까요. 그리고 10,000 그리고 뭐 하나? 이쪽에 바로 탄행식 변압기를 배웠어요. 자, 이게 뭐냐?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우리가 차단장치, 경보장치 어떤 걸 설치해야 되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봤더니 5천에서 10,000 그리고 10,000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적은 쪽이 그렇죠. 경보하고 차단 둘 중 아무거나 경보장치나 차단장치 아무거나 설치해도 되는 거고요. 자, 10,000이 넘어갔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10,000kV니까 이때는 그렇죠. 차단장치만 가능하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 문제에도 똑같이 바로 탄행식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탄행식 변압기는 그렇죠. 경보장치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딱 3개만 외워주시면은 이런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죠. 자, 5천에서 10,000의 범위가 나왔다? 그럼 아무거나 된다. 그런데 10,000은 위험하니까 차단만 된다. 탄행식은 경보장치. 그러면 딱 와서 보면요. 1번 경보장치 이렇게 간단히 찍어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덕트 홍사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금속 덕트 홍사 딱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우리 덕트 홍사, 버스 덕트 홍사, 금속 덕트 홍사 다양한 공사들이 있죠. 이러한 문제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그렇죠.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덕트 홍사에서는요. 자,
덕트의 끝부분을 항시 개방한다. 자, 이게 이상하죠? 우리 덕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덕트의 끝부분은 항상 뭐 해야 돼? 그렇죠. 덕트의 끝부분은 항상 막아야 됩니다. 자, 이 덕트뿐만 아니고 버스 덕트 공사도 또한 뭐? 반드시 막아야 된다. 막아야 한다.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2번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실 수는 있겠고요. 자,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여나, 아주 혹여나 만약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직접 보신 분들은요. 접속점이 있어도 되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한마디로 이 접속점이 만약에 접속을 하면 접속점이라는 게 생기겠죠. 두 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으니까 이 접속점이 있죠. 접속점을 우리가 혹시나 나중에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아니면은 여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쉽게 접속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반드시 우리가 이 접속점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접속점을 없도록 한다. 이 말이 일반적인 규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점을 수리할 수 쉽게 해야 된다. 이거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틀린 2번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맞겠죠. 자, 네 번째. 덕트의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 외에 아연 도금을 한다. 예,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항상 부식 방지, 산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답은 2번 간단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9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kV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전로의 접지공사는 여러분 이 문제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전로래요. 이거 누누이 설명드렸죠. 자, 만약에 특고압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이다.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고압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이 있었습니다. 특고압용 같은 경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종 접지를 해도 되지만 지금 고압용 같은 경우는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면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 쓰는 CT나 PT를 말하겠죠. 자, 2차 측에는 뭘 해도 된다? 3종을 해도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고압용에도 그쵸. 1종이나 아니면 옴값이 적은 15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압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을 해보니 굳이 15까지 낮출 필요가 없더라. 조금씩 올려보니까 지금 3종인 100옴이 돼도 충분히 안전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3종으로 된 건데 이미 오래전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접지공사 1종, 2종, 3종, 특3종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또 다른 시험이나 그럴 때 주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제3종 접지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3.3이면은 고압이죠? 예, 그렇죠. 이건 고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종을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5개 배전용 변압기 한 대의 경우 특고압 측에 일반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법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나와 있는 그러한 해설인데요. 자, 이때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떤 거죠? 그렇죠. 일단 위험한 걸 차단하는 거를 시설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시설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 4번 알고 가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하중을 계산할 때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이 1제곱에 대한 풍압하중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일단 갑종이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딱 봤더니 원형 철주, 콘크리트주, 그리고 강간으로 구성되는 철탑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항상 암기 간단하게 이렇게 해두시면은 문제 맞추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목형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목형은 몸무게가 몇? 60kg래요. 몸무게가 60kg. 목형은요. 자, 이 목형이 무슨 뜻이냐? 바로 목주와 원형. 목주와 원형이 나오면은 다 60에 가장 가깝더라. 60에다가 9.8을 곱해주면요. 바로 이 값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스칼로 표현할 때 9.8을 곱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목형은 60kg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자, 목주, 원형, 철주. 선생님 위에 철주인데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그쵸. 목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558, 558, 얘도 뭐 558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882로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틀렸구나. 이걸 반드시 잡아내셔야 돼요. 자, 뭐다? 목형은 60kg다. 9.8 곱하면. 9.8 곱하기 싫으신 분은요. 그냥 가까운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은요. 이거 기억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요. 철인 28호입니다. 왜? 철탑이니까요. 철탑이니까 철인 28호예요. 그런데 128 정도로 기억하시면요. 또 9.8 곱하면 이 정도 값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암기 같은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갑정풍합하중은요.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식으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4선식 22.9kV 중성전 다중접지 방식의 특고압 가공전선 아래의 통신선을 첨가하고자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인가?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뭐예요? 전력선과 통신선 이격거리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면요. 지금 전력선과 통신선 이격거리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특고압이네요. 특고압 중에서도 뭐 229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 고저압. 선생님 고압 저압이 따로 있던데요. 하지만 값이 같기 때문에 저는 고저압으로 쓰겠습니다. 고저압이 이때는 상황이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고압일 때. 자, 그럼 먼저 고저압일 때는 어떻죠? 그쵸. 일반적인 때는 뭐 60cm 이상. 자, 그리고 특고압일 때는 몇? 120cm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어? 특별하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뭐다? 둘 다 30cm로 감할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두 개, 이쪽은 60이고 이쪽은 120이라서 느낌이 여긴 60이면 여기서 30 됐고 여기서 120이면 60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케이블이나 절연전 사용하면요. 둘 다 30cm로 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금 문제에서 바로 이 229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죠. 자, 229이면 반드시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인데 우리 법규에 229을 따로 또 하나 규정하고 있어요. 굳이 이만큼 띄울 필요 없고 229는 무조건 몇? 75cm 이상 띄우면 된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배전이죠. 배전 쪽에 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229는 75를 사용하여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간단히 찍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9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 위에 시설되는 때는 설치하는 보호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호망은 지금 저와 함께 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호망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거를 맞추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보면서 어떻게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망은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여러분 3종 접지공사가 틀렸죠. 보호망은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는 보호망인데 3종 접지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위험하기 때문에 제1종 접지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의 인장 강도는 6kN 이상으로 한다. 아니죠. 6kN 아닙니다. 너무 약해요. 8.01kN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3번,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1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너무 낮아요. 바로 5.0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의 상호 간격은 가로 세로 각각 1.5m 이하로 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보시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망은 특과 강전설로 교차하는 보호망은 몇? 일종 접지 공사를 하고 인장 강도는 8.01이고 경도연선의 지름은 5.0이고 그리고 각각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1.5m 이하로 해야겠구나.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요. 숫자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거는 문제 내기도 쉽고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9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 전선으로 옳은 것은? 옥내에 시설하겠대요.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 전선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옥내에 시설할 때는 비닐은 빼주는 겁니다. 비닐은 빼줘요. 왜? 그렇죠. 만약에 화재나 아니면 열이 크게 발생했을 때 비닐이 뭐 할 수 있어? 비닐이 녹아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찍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설비에서 이 정도는 딱 오셔야 어떻게 시험 문제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6mm의 연동선은 안 되고요. 지금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동전선, 고압용 이동전선 사용하는 건요.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6번.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이 문제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네요. 가공전선 높이인데요. 저랑 한번 간단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도로횡단이 있겠고요. 도로횡단. 그리고 철도횡단이 있겠네요. 철도횡단.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육교. 지금은 육교라고 하는, 횡단보도교 위라고 하는데 횡단보도교가 육교죠. 예, 횡단보도교 위.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네요. 나머지 기타를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도로횡단일 때 몇을 사용한다? 그렇죠. 6m. 그리고 철도횡단일 때는 우리 무슨 문제가 나오든 철도횡단이면 다 6.5로 통일하라 그랬죠. 횡단보도교 위. 자, 이때는 우리가 저고압일 때는 좀 나누셔야 돼요. 일단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상황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 저압일 때 3.5m입니다. 고압일 때도 3.5m예요. 자, 근데 선생님 왜 이거 나눠야 되나요? 바로 여기에 케이블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블, 절연전선 이런 걸 사용했다. 그러면은 몇? 3m로 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그쵸. 저압에서만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일 때는 몇? 그렇죠. 일반일 때는 5m인데 자, 여기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일반일 때 5m인데 뭐가 있냐?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4로 감할 수 있더라.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지금 교통이 번잡한 도로횡단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래요? 도로횡단이라고 했죠. 도로횡단이라고 했으면요. 도로횡단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몇 미터? 6미터.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히 찍으실 수 있겠네요. 자, 9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등용 안전기를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 경우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은 최대 몇 볼트인가? 지금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가 나왔어요? 대지전압이 나왔네요. 대지전압은 몇 볼트? 그렇죠. 300볼트. 답은 이렇게 3번 300볼트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지전압 문제 나오면요. 문제 출제자가 답을 하나 줬네. 이렇게 하시고 몇 볼트? 300볼트 찍으시면요. 99%밖에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0볼트 찍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9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이 가공전선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인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뭐 봤어요? 그렇죠. 고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들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가공전선 같은 경우는요. 고저압이나 특고압이나 되게 유사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횡단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철도횡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횡단보도교 위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네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로횡단 몇? 그렇죠. 도로횡단 6. 철도횡단 6.5. 자, 육교 아까 몇이었죠? 그렇죠. 고저압에서는 3.5였죠. 자, 이번엔 육교가 4입니다. 4고요. 자,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이 5.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3.5에서 4로 횡단보도교 위가 바뀌었네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그냥 사항전압이 투나인 특과 가공전선의 도로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 도로횡단이네요. 도로횡단이면은 답은 몇 번? 간단하게 그렇죠. 답은 간단하게 4번 6m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9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객실의 입구 등에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전멸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모텔 같은데 이런 숙박 시설에 가면요. 위쪽에 한마디로 이렇게 센서 등이 달려 있죠. 근데 이 센서 등이 과연 몇 분이 켜 있어야 되냐 이 뜻이죠. 우리는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숙박업. 자, 숙박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거시설, 아파트 등의 아파트, 주택의 주거시설이 있죠. 자, 숙박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분? 1분. 자, 아파트 주거시설은요. 약간 어떤 것도 있어요. 그렇죠. 치안 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3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요.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은 1분, 아파트 주거시설은 3분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이 지금 문제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몇 분? 1분 이렇게 간단히 찍어주시면 됩니다. 1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25kV 교류 전차선로를 도로 등과 제1차 접근 상태에 시설하는 경우 경관의 최대 한도는 몇 미터인가? 자, 우리 이 문제 우리 딱 법규에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면은 교류 전차선로에서는 몇? 그렇죠. 그냥 60m라고 이렇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60하고 3번 하면은 너무 아쉽죠. 아쉽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이렇게 지지물이 있죠. 자, 지지물이 있으면은 이 지지물의 높이보다 내부의 이 높이만큼 이 거리 내에 시설을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시설해도 된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 법규인데요. 자, 첫 번째로 지지물의 높이, 여기가 지지물이 여러분들이 맨날 전봇대만 보시니까 지지물이 낮을 것 같죠? 아니죠. 실제로 철탑 같은 거 보면 되게 높죠. 지금 철근 콘크리트주죠. 철근 콘크리트주도 되게 높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거리가 굉장히 길 수도 있겠죠. 꽤 긴데 높이가 높으니까요. 그 이내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제2차 접근 상태에 시설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하면은 60m 이렇게 최대 한도를 만들 수 있고요. 60m 이내에 시설한다라는 최대 한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류일 때. 지금 이 문제에서 교류 건드렸죠. 그렇죠. 직류일 때도 몇? 그렇죠. 60m 이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지금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A종이나 B종이라는 말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A종은 60m, B종은 120m라는 거 이것까지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요. 이러한 문제 나왔을 때, 경관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실수할 일 없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60m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